최근에 전세 시장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값이 급등했다, 전세값이 안정될 수 있을까 하는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특정 지역 일부 단지에서만 나오는 현상인데 너무 부풀려진 것이다라는 시각도 한편에선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2+2 제도 시행 이후 4년 뒤에 전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는 업계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매매 시장에 이어서 조금은 시끄러워진 전세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팀의 설석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전세 월세로 이제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전세값 급등한다 기사들도 많아요. 전세값 얘기부터 잠깐 해볼까요? 예, 먼저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 마포구 상암동과 성북구, 노원구 상계동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해당 지역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전세 물량이 예전과는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전세값도 기존보다 오른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전세값이 오른다는 분위기가 일부 특정 단지들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수요자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아파트 단지라든지 입지가 좋아서 당연히 가격 상승을 전망할 수 있는 단지들에서 거래 단절이라든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전체로 확대해서 받아들이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히려 고가 단지에서는 전세값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 겸임 교수입니다. 전세 가격이 예상보다 폭등하는 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중저가 아파트는 전철역이 가깝거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입지가 떨어지면 거기는 안 오른 상태고. 한마디로 전세값이 오르는 것도 있는데 모두는 아니다, 일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인 양 받아들여지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언론사들의 기사도 좀 유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문도 교수에 따르면요. 최근 언론사에 나왔던 노원 상계 주공 아파트의 경우 월세가 전세보다 많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16개 단지 중 1개 단지만 언급해 보도가 됐는데 독자들은 전체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16개 단지 평균을 내어보면 전세 물량이 월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단지가 나머지 14개, 15개 단지의 상황하고는 조금 달랐을 뿐인데 물론 대단지 내 분위기가 전체로 전달될 수는 있었겠지만 실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강남 지역 아파트의 경우 호가는 올랐지만 실거래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의 경우 84.82제곱미터 전세 거래가 지난 6월과 7월 모두 층수에 따라 9억에서 10억을 오가는 등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실 리센츠 아파트 역시 84.99제곱미터의 경우 7월과 8월 모두 10억 안팎의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층수와 상태에 따라 1,000만 원 정도의 차이는 발생했지만 고가의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할 때 큰 차이라고 인식되기는 힘든 액수입니다. 실제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지역의 전세값이 다 오르고 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을 보이는 강남 지역 특정 아파트들은 대부분 매매가가 20억 수준인 초고가 아파트들인데요. 이 아파트 전셋값 역시 타 지역보다는 월등히 높은데 더 가격을 올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돈을 주고라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매매가 아닌 전셋값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건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른 전세 품귀 현상과 거래 가격 상승은 일어나고 있지만 너무 예민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또 이런 고가 아파트 단지들 외에도 입지가 별로 좋지 못한 주택들도 전셋값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급 계획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전세값이 잡힐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네, 일단 서울시에서는 전세 재계약률을 8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줄어 유동성도 줄다 보니까 재계약을 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는 건데요. 그런 만큼 신규 물량의 전세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금액을 올리지 못하거나 손해보는 만큼 전세값을 올리려는 심리가 있을 겁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집주인이라면 전세값을 올려놓고 그에 맞는 세입자가 나타나길 기다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2+2 제도도 시행이 됐고 정부의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서 전세값 상승은 곧 잡힐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 뒤 새로운 세입자를 얻게 될 때 집주인이 때를 기다려 전세값을 올리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한 반론인데요. 그때가 되면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공급 물량들이 가시화될 시점이기도 하고 지역 전반에 신축 물량들이 많이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쉽게 전세값을 올리지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한문도 교수입니다. 무조건 안정되는 건 뭐 저는 100% 암만 데이터를 두드려도 오를 수가 없거든요. 오르는 거는 신규 진입하는 사람이 오르는 건데 소급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신규 진입할 사람이 신혼부부 외에는 없잖아요. 잡힐 것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그 과정에서 변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변수가 좀 있을까요? 네, 정부의 공급 계획이 역시나 관건입니다. 현행 제도와 분위기로 전세시장 가격 상승은 반드시 잡힐 거라는 전망에는 정부의 공급 계획 실천이 조건입니다. 앞서 계속 얘기를 나눴던 전세시장의 품귀 현상과 가격 상승 등은 모두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반대 시각으로 본다면 전세와 매물 등 물량이 충분해진다면 가격이 완화되는 건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까지 지금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전세 시장 열기가 뜨거워져서 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경직돼 있는데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좀 차분해질 것이란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은 여유를 찾으시는 것도 지금 상황엔 좋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자, 부동산 팀의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